자, 2월 15일 장 마감 시황 및 향후 대응 전략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매도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웨이는 현선물 매도 대응하였는데요. 금액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 4천억, 코스피 같은 경우에 2,600억, 그리고 코스닥은 110억 정도 매도 대응하였고요. 기관은 현선물 매수하였는데 금액적으로 크진 않습니다. 개인은 코스피 매수, 선물 매수하였고요. 자, 오늘 지수 차트 흐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시가 고가를 찍고 저점을 낮춰가다가 자, 장 막판에 다시 저점을 찍고 조금 반등하면서 마감을 하였는데요. 자, 파란색 실선, 즉 웨인 수급 차트와 비교해 보시면 거의 비슷한 흐름 나왔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은 웨인 수급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차트 흐름인데요. 금일 마찬가지로 파란색 실선인 웨인 수급 차트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저가권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저점을 계속 낮춰가다가 장이 최근에 안 힘든 날이 거의 없네요. 예, 금일도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피 마이너스 1.03% 하락, 코스닥은 무려 1.51% 하락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미국 시간의 선물 같은 경우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시간외로 이렇게 강보합세 보이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조금 오르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중국 증시는 강보합, 홍콩은 마이너스 1%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예민한 흐름 보이지 않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금리관에서 가장 예민한 흐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자, 금일 수급 관심주 보시겠습니다. 자, 현대차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었죠. 장 마감 시황을 꾸준히 시청한 분들은 제가 현대차 강조를 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현대차도 차트적으로 조금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2%대 상승을 보였고요. 기관과 웨인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자, 현대차 IR을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향후에 얼마나 그 정의선 회장 체제에서 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 SDI 자, 배터리 업체죠. 전기차 배터리 기관 외인 순매수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아모레퍼시픽 4.35%. 자, 기관 외인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한참 작년에도 그렇고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자, LNF 배터리 전해질 양극재 관련 주이죠. 에코프로 비행과 더불어서 코스닥 대표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과 비슷한 상황이죠. NC소프트, 자, 게임주고 신한지주, 금융주,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모비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비행과 더불어서 에코프로도 오늘 약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KTNG, 위메이드, 그다음에 12번째 J콘텐트리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 있는데요. 3.25% 오늘 큰 상승이 시장에 비해서 비교적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기관 웨인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점. 넷플릭스의 주가 하락과 더불어서 좀 안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J컨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 넷플릭스는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이 있고 J컨텐트리는 넷플릭스의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기면 더 좋죠. 예, OTT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종별 메이저 수급 흐름 보시겠습니다. 자, 웨이는 2,600억 매도하였고 기관은 660억 샀는데요. 금융투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금투 관련되어서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대응, 약간은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병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금 또 2700선이 깨지고 하니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투신과 연기금은 팔았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위주로 담았고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장비, 자, 그리고 서비스업, 제조업 위주로 담은 부분 볼 수 있겠습니다. 웨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 자, 매도가 나올 때는 전기전자 매도가 빠질 수가 없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금일은 금융주도 약간은 팔았네요. 제조업도 많이 팔았고. 코스닥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웨인이 113억 매도를 하였고 IT 하드웨어는 좀 담았습니다. 208억. 코스닥 IT 종합을 좀 담았네요. 자, 웨이는 코스닥을 지속해서 올해 들어서 계속 매도 기조가 강합니다. 웨인들이 매수 기조로 돌아서는 부분을 조금 확인하면 뭔가 확신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투가 또 매수를 했는데요. 연기금도 약간 매수를 했네요. 코스닥 IT 종합 위주로 매수를 하였고, 소프트웨어, IT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전기 전자 위주로 담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코스피 업종 차트를 조금 보시겠습니다. 지금 외바닥 V자 반등은 물 건너갔고, 지금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모습인지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추세 하락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찍지 않고 쌍바닥을 W자로 만들고 다시 상승 추세로 돌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자, 2600선 정도가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걸쳐 있죠.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막 찍으면서 내려가면 정말 안 좋은 모습입니다. 2600선을 깨고 막 내려가는 모습은 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방에서 반등이 일어나 주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바랄 만한 모습이겠고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건 코스닥 업종 차트인데요. 코스닥은 조금 더 안 좋은 모습이죠.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린저 밴드 하단 터치하면서 볼린저 밴드가 또 막 확장이 되면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안 좋은 모습인데, 여기서 돌렸으면 좋겠고요. 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쌍바닥 찍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금일도 시장 하락의 원인으로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라고 연일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발 소식이 많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습할 거다라고 공식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6일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 16일, 내일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국내 증시 장중에 막 미국 핵 항공모함 위에 전투기들 쫙 배치돼 있고 막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런 뉴스가 막 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안한 겁니다. 투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전쟁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지금 강대강 막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푸틴이 물러서지 않죠.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긴 하지만, 전쟁의 우려가 커지긴 하지만, 미국이나 러시아나 어떤 약간은 전쟁까지는 지금 의도하지 않고 있다, 전쟁까지는 가지 않겠다, 이런 조금 뉘앙스를 풍기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긴장 리스크 관련 뉴스 플로우가 주가 변동성을,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변동성을 앞으로도 뭐 확대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에 관해서 너무나 크게 반응을 하거나 너무 지나친 우려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세계 경제가 망가지고, 그렇죠, 전쟁 나면 누가 이득을 봅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편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